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죽은 새가 담긴 협박 소포를 보낸 인물. 태극기 자결단이 아니었고요. 놀랍게도 진보단체인 서울대학생 진보연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출석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네, 사실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답하지 않았고요. 그 남학생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쨌든 구속 심사가 지금 마친 상태고 현재 판사가 서류와 이 남성의 그런 발언 등을 통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될 것 같으세요, 변호사님? 예, 아마 결국 네. 오늘 저녁에서 밤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발부될 겁니다.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 범행 자체가 워낙 네. 중대하고요. 특히 이렇게 정치색을 띤 협박이나 폭행 이런 종류의 사건을 특히 중대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동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묵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게다가 이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그 보수단체로 보이는 단체 네. 명의로 보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진보단체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왜 그랬냐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묵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태도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아까 보셨듯이 그 소속단체 회원들이 법정 네. 밖에서 저렇게 응원하면서 또 심지어는 또 경찰의 조작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행태들은 결코 영장심사에 도움이 되지 유리하지 않습니다. 않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유치장에서 단식까지 한다는데 이러한 것들은 구속이 오히려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요소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은 이 범행 자체가 특수협박으로 굉장히 네. 범행의 죄질이 안 좋은데 본인은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는 하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이 묵비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부인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속을 하지 않고 수사를 했을 때 나가서 본인이 여러 가지 했던 범죄에 사용되었던 증거나 이러한 것들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다음에 도진기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여러 단체들이 굉장히 막 뭐 조작했다, 경찰이 일부러 덮어씌우기 수사, 공작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단독으로 했는지 공모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 단체 회원 소속들이 저런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공모한 사람들과의 또 맞맞추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추가 범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오히려 저런 부분을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봐서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출석 영상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저희가 블러 처리를 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출석을 하면서 약간 미소를 띄었더라고요. 약간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실제로 뭐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피해자의 모습 많이 봤지만 마스크나 모자로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드러나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대진현 회원들을 향해서 웃음을 지으면서 손을 흔드는 제스처까지 취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이 속보를 보낸 게 맞냐? 왜 보냈냐? 그리고 옷을 왜 갈아입었냐? 조작 수사라고 생각하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억울한 점이 있다면 대답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영장심사에 출석했고요.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남성 유모 씨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경찰은 확실하게 유모 씨가 굉장히 치밀하게 협박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정황 증거 그리고 행적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 23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이 유 씨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요. 한 대학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데요. CCTV에 공개됐듯이 이 선글라스와 마스크 그리고 모자를 착용합니다. 네. 그리고 관악구의 편의점으로 이동을 한 게 밤 11시인데 이 장소가 자신의 집에서 무려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네. 그 편의점까지 이동을 해서 그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로 무인 택배를 통해서 소포를 발송을 하고요.
인근의 다른 화장실로 이동을 해서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는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밤 11시에 여름이라 뭐 햇볕이 내리쬐지도 않는 상황에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이 선글라스를 썼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 그리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도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던 정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나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수차례 환승을 하면서 이 집으로 돌아간 정황이 모두 CCTV를 통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면 정말 경찰도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겠는데요. 이거는 경찰이 엄청 힘들었을 네.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사활을 걸고 했을 겁니다. 그 수사하는 과정을 제가 좀 봤더니요. 이 택배가 발송된 그 편의점 일대에 우선 CCTV를 분석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순 릴레이 수사라고 그래요. 역순 릴레이 수사. 그 택배가 발송된 편의점을 기점으로 해서 역순으로 확대해 가면서 네. 릴레이식으로 쭉 이 사람의 동선을 따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CCTV가 1000개 정도 확인이 됐어요. 1000개. 1000개요? 예, 1000개 정도 확인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특정할 수 있는데 무리가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조금 전에 우리 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이 거의 넘은 시각에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를 껴서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도 1시간이면 갈거리를 4시간 넘게 택시 탔다, 버스 탔다, 내려서 또 네. 걸어갔다. 어떻게 보면 동선에 혼란을 주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행위거든요. 네. 이런 거 등등이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 방해의 목적까지 있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협박 소포에 보시면 거기 분명히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단체의 소행이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그러니까 진보단체가 진보의원을 공격한 셈이거든요. 네, 그 서울 대진연 운영위원장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체포되었는데 제가 다른 사건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경찰도 사실은 대진연의 간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체포되어가지고 와가지고 대진연의 그 단체가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면서 그 소속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경찰도 체포를 하면서 상당히 조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체포된 유 씨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총련의 15기 의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2008년도에는 이 전남대학교 총학상회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가지고 처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자체는 이적잔태와 이적 표현물 이러한 것들을 배포한 어떤 혐의로 처벌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실형은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 진보단체가 진보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냈을까? 그것도 죽은 새가 담긴. 사실 의도가 궁금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측은 의도를 밝히기는커녕 경찰의 수사가 조작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진보 세력 죽이기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평소 적폐청산에 앞장서왔던 단체입니다. 무슨 이유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윤소아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단 말입니까? 하다하다 이제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조작하고 몰아가고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태극기 부대에 덮어 씌우려고 이러한 행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일고 있거든요. 예, 경찰이 일단 그 유 씨가 태극기 부대 등 그 보수단체가 저지른 테러처럼 보이기 위해서 협박 소포를 보냈을 가능성을 네.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소포에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명백히 누가 봐도 보수단체처럼 보이는 명의를 해놓고 또 내용조차도 이 피해자가 원래 소속되는 진보단체 이념과 너무 정반대되게 민주당 뭐 앞잡이, 홍위병 조심하라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경찰은 그런 동기적인 면에서 그런 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동기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실
배후가 혹시 있는지 네, 그럼요. 배후가 있다면 더욱더 큰일이거든요. 그건 공범 여부는 뭐 지극히 당연히 경찰이 따지는데 문제는 지금 본인의 혐의 자체도 무비권을 행사하면서 무고함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네. 심지어는 뭐 단식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공범을 밝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 씨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그 민변 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하고 네.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경찰이 조금 전에 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왜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알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있는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간접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집을 압수수색해서 이 사람의 휴대전화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초에 윤소아 의원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 또 이렇게 밝혔거든요. 물론 지금은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윤소아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수사도 중단되게 되나요? 네, 이제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윤소아 의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경찰 단계에서 어떤 죄목을 적용해야 될지 여부가 조금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위험한 흉기 등을 이용해서 협박한 특수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윤소아 의원에게 보내진 소포에는 죽은 새도 있었지만 이 위험한 물건, 흉기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 이 범죄를 특수협박으로 의율한다라고 하면 윤소아 의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